앞서 이상호 선생님도 그렇고 또 현지롱 실장도 그렇고 좋은 얘기, 또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까지 또 잘 고민을 해오셔서 저희는 그것을 갖고 한번 좀 우리가 맡은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 공신서 센터에서 이쪽 영역을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과거에 급여 기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던 때와는 많이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또 뎁스 있게 깊이가 굉장히 정렬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굉장히 또 미래 비전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 이거의 모태는 결국은 저희 심사평가원에서 그동안 고민했던 그런 그 결과의 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또 저희가 또 그 과제를 받으면서 저희 약속을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또 약속한 것처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 자료는 앞에서 마크로하게 접근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 또 공단에서 보험료를 잘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또 접근하는 그런 부분 이외에 저희는 실제 그 정부가 급여 정책 결정을 하는데 최일선에서 저희가 실제 체감하는, 그리고 또 지원하는 입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보아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현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HTA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이상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그 심사평가원의 급여 결정을 하는 급여 결정 지원을 하는 그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의료행위 관리실, 또 치료재료 관리실, 약재 관리실, 이런 그 분야별로 HTA의 그 요소를 저희가 다 활용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동안의 발전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HTA라는 것은 또 건강보험 쪽에서 급여 결정을 하는 것,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 가격을 결정하는 것, 또 커버리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여 기준을 결정하는 것, 이런 쪽에서도 HTA는 굉장히 활용도가 많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한정된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형평 있게 배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드루먼의 그 이야기를 빌린 건데요. 보건의료 기술을 주로 평가할 때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심사평가원에서 급여 기준을 정하거나 급여 여부를 결정하거나 할 때 이 효능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을 놓고는 그런 영역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러면 자원 사용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정말 이게 자원 사용에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비용 효과성 부분, 이 부분은 저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강의 HTA에 해당되는 그 영역 중에서 재정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항상 걱정하고 있는 그 재정 부분을 저희가 항상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일선에 있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부분, 기술의 혁신성, 이런 부분들, 또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그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HTA에 관련된 요소들은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거를 근간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건강보험 쪽에서 이제 저희가 큰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실제 이제 의료기술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비급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의료기술이 치료 목적이냐 또는 미용 목적이냐 이렇게 대별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목적을 제외한 치료 목적에 해당되는 의료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 네모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네모 안에 푸른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관리 영역으로 들어온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신의료 기술, 이 신의료 기술은 사실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역의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존 기술이냐 또는 신의료 기술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내과, 식약처, 저희 쪽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크게 행위나 의료 행위나 치료 재료, 약재로 나눠볼 때에 고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료 행위나 치료 재료는 급여만 고시하는 게 아니라 급여와 비급여 목록을 다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또 의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점수를 또 치료 재료 같은 경우에는 상한금액표 그 다음에 약재는 급여 목록만 그리고 상한금액하고 같이 그렇게 저희가 고시를 하는데 행위 같은 경우는 약 8천여 품목이 있고요. 치료재료 같은 경우는 한 2만여 개, 약재 같은 경우는 한 16,000여 개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주로 이제 비급여 영역이 한 9% 차지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진단검사 쪽입니다. 그래서 검사 부분, 그 다음에 처지 수술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비급여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을 저희가 이제 지원할 때, 급여 정책을 지원할 때 주로 저희가 보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신혼기술의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 그 다음에 기존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그 기존 기술 중에서도 비급여로 있는 부분들이 급여권으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전환하는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 절차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직권으로 장관이 전환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번 4대 중증질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상대가치 점수를 신설하거나 또 조정하는 그런 그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를 할 때는 주로 가장 저희가 깊게 보는 것이 경제성과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신의료 기술은 먼저 내과를 통해서 결정 신청,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하게 되고 내과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검증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 기존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 신청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나 어떤 자원사의 양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동이 있을 때 또는 당초에 급여 결정한 부분에 좀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럴 때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식약처와 내과와 저희 히라, 저희 심사평가원 간에 관련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관련 법이 좀 다르죠. 식약처 같은 경우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있고 내과 같은 경우는 의료법과 아까 말씀드린 보건기술진흥법, 그 다음에 저희는 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평가를 하는데 식약처나 내과 쪽에서는 현재 법상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심평원 입장에서 건강보험법을 근간으로 보는 그 영역은 경제성과 급여 적정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아마 두 분이 다 문제라고 제기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세스가 너무 길다 보니까 신의료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보건의료연구원 내과에서 약 360일, 그 다음에 심평원에서 100일 정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50일 해갖고 토탈 150일 이렇게 걸쳐서 거의 2년에 걸쳐 평가를 해야만 실제 시장 진입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과 쪽에서 신의료에서 평가를 하기 전에 보는 그런 영역이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평가 이게 기존 기술이냐,
아니면 신호기술 평가를 하는 대상이냐 하는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할 때에 주로 이제 저희 쪽하고 업무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듣고 주로 이게 그 당초의 기존 기술로서 고시가 되어 있는지 그와 유사한 행위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받아서 최종 rek하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신호기술 평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절차가 끝나면 앉아서 유효성 평가를 하고 여기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조기 기술이냐 또는 연구 단계 기술이냐 아니면은 안전수 유효성이 확인된 기술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여기서 안전수 유효성이 확인된 그런 기술에 대해서만 급여 여부를 결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결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서류적인 측면에서 이게 부합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앞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검토 단계에서 실제 그 rek하에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주로 이제 경제성 평가 한 4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보면서 이게 과연 그 새로 들어온 그 기술이지만은 이게 뭐 단순히 환자의 편의 또는 그 제공자의 편의 이런 정도만 향상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대체 기술이 없는가 또 임상적 유효성이 동등한 개선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 비용 부담되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급여 적정성 평가 부분 이 아이템 자체가 보험급여 원리에 맞는가 또 재정적인 상태로 판단했을 때 이게 과연 급여 영역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비용 효과성 또는 급여 적정성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려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의 중증도나 또는 위급성 또는 사회 부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표에서 보면은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는 4영역과 3영역이 우측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 급여 대상이고 2영역이나 이런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비급여 영역인데 요 비용 효과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 우측에 있는 그런 전반적인 팩터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급여로 결정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 점수를 저희가 산출하게 되고 이 상대가치 점수를 산출하는 그 방법은 뭐 여러분 여기 다 아시겠지만 상대가치 점수에 필요로 하는 이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팩터들을 저희 상대가치만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 쌓아놓은 그런 데이터 툴이 있기 때문에 그 툴에 맞춰서 저희가 의사 업무량이나 자원의 양, 위험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가치를 점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현황입니다. 그 현황인데 이제 앞서도 두 분의 연자가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들은 너무 길다. 새로운 그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건 너무 길다. 그걸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부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식약처와 넥화 그리고 저희 히라 세 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이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시범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점은 뭐냐면은 앞에 그 식약처의 허가 단계에서 이게 기존 기술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먼저 판단을 심평원이 먼저 판단을 해서 그것을 넥하에 주면 넥하는 바로 그 시점에 동시에 신원기술 평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80일 정도의 기간 세이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기대할 만한 그런 개선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술 가치평가. 앞에 두 분도 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제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사업으로 연수평가 그 지침을 개발하고 또 비용 효과성 측면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HTA의 구성 요소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평가 툴을 만들어서 경제성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건 이제 그 접점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현재 그 건강보험 이전에 내카에서 신월교수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안전하냐 유효하냐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게 안전성 유효성의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널리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의료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기존 기술인 줄 알고 이 부분을 청구를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카의 정보, 그러니까 패스되지 않고 페일된 그런 정보까지도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좀 알려갖고 의료기관이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올해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